의정부시가 가능동의 교외선 신설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신설역 건립을 건의할 예정인데 교외선은 오는 2023년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국방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 신청이 12일 마감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1차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차 프리젠테이션 이후 최종 이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종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눈 건강이 걱정인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아동 눈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동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가능동의 교외선 신설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신설역 건립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교외선은 경기 서북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망으로 이용객 감소로 지난 2004년 중단됐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등과 함께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도는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해 2023년 말까지 철도시설 개보수 작업을 마친 뒤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현재 호원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을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전 시기는 오는 2025년으로 시는 현재 국방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 부지는 자일동 내 개발 제한 구역 30만 제곱미터입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은 민간 사업자가 호원동 국방부 땅 40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대신 자일동에 새 훈련장을 만들어 국방부에 넘기는 방식으로 총 3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염이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눈에 띄는데요. 다음 달까지 3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되고 유흥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도 강화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6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21명,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4차 유행 진입 초기로 판단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다음 달 2일까지 원칙적으로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영업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현행대로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시식, 견본품 사용을 비롯해 고객 휴게 공간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은 뒤에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예고된 상황.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며 수도권 2.5단계 상향은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 체계에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시는 감염 확산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연수구 소재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4차 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말에도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백신 접종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4차 유행의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내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경기도가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현재 5곳의 예방접종센터를 48곳으로 확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방정부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과 고양, 안양과 성남, 남양주 등 5곳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부터는 용인과 안산 등 5곳이 추가돼 10곳이 운영 중이며 15일부터는 18개소, 20일 2개소, 29일에는 19곳 등 모두 48곳의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또 예방접종에 대한 문의와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가 31개시군 35곳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예방접종 콜센터는 031-120번이며 콜센터에서는 시군별 접종센터 위치와 접종 시간은 물론 예방접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큰 역할을 했다며 기본소득 정착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정책의 입법화와 제도적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협의회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현재 53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에 중장년 행복 캠퍼스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강남대학교와 대진대학교에 마련된 행복 캠퍼스에서는 일자리가 연계된 전문 직업 교육이 진행됩니다. 또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재취업을 통해 중장년 계층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 중심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더불어 중장년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등 복지 서비스가 제공돼 중장년의 노후 관리를 돕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 감시단이 지난해 이어 올해 또 발족했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대응 감시단은 오는 12월까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오는 성범죄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감시단은 앞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도민 대응 감시단은 지난해 550건을 적발해 신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독립야구단 경기도 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리그는 연천 미라클과 고양 위너스, 파주 챌린저스 등 모두 6개 팀 15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오는 10월까지 팀당 40경기와 결선 8경기 등 128경기가 치러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해 경기가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독립야구단 경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기량 확보를 위해 프로 2군 대학야구팀과 교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13일부터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여러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 가운데 아동의 눈 건강증진 조례안이 있는데요. 근거 마련에 나선 김우석 경기도의회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 눈 건강 보호, 물론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 왜 도의회가 두 팔 걷어붙여야 하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스마트 기기가 없이 생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작년 저희가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원격 수업이라는 처음 시도해보는 어떤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 때 배웠다고 하는데 뭐 손 씻기라든지 발 씻기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은 가르쳐 주면서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한 번도 이야기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편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 방법을 갖고 눈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돼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스마트 기기 눈 건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지원 대상 모든 학생이 아니라 만 6, 7세라고 하셨는데 왜 미취학 아동의 눈 건강 주목해야 하는지 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많이 구했었고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눈의 1차 성장 시기가 6세에서 7세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의 눈이 이제 완성돼가는 시기인데 이때 잘 관리를 하면 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데 이때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의 특성은. 다른 것들은 좀 안 좋아지면 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복구가 되고 정상화가 되는데 눈 건강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안 좋아지는 걸 늦출 수는 있지만 안 좋아진 걸 회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 7세 아이들에게 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6, 7세를 좀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원시라고 합니다. 원시가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눈 건강을 체크할 때 이거 잘 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멀리서 있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 여러 곳에서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논의했던 결과는 자동 굴절 검사기를 통해서 정확한 안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방법들을 알려주면 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아빠, 엄마한테도 눈의 건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들 의견 또 이제 저희 교육계 의견도 마찬가지로 6, 7세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은 결과들을 좀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는 29일까지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지원 계획이 임시회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공모 신청이 12일 마감됐습니다. 이번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연구원과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과 농수산진흥원,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입니다.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마지막까지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중 1차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차 프리젠테이션 이후 최종 이전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포천 지역 외국인 유치원생에게 유치원 학비가 지원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다문화교육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외국인 가정 자녀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전 신청을 받아 포천과 부천, 시흥과 안산 등 4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공립 307명, 사립 640명 등 947명이며 모두 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양주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누구나 소통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소통함은 덕정역과 대형마트 등 3곳에 설치됐으며 정보 부족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의 인적사항을 주민 누구나 소통함에 넣으면 됩니다. 소통함을 통해 알려진 위기가구 주민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를 방문해 공적 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춤추는 것도 죄인가? 서울 강남역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즐기다 적발된 이들의 볼멘 소리입니다. 춤추는 게 죄이겠습니까? 200명이 모였는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이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피로도는 점점 쌓여가고 모두들 답답하실 텐데요. 마음껏 춤도 추고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